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시간 2020년 5월 15일로서 여러가지 작업형 종합 문제와 평균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 사항이 나오셔서 이걸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종합문제 3번의 문제가 다르다라고 나오셔서 요거 직접적으로 요거랑 평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평 자료에서 실제로 첨부 파일로 직접적으로 편집 없이 내 이름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편집 없이 진행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이미 여기다가 제가 3번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3번으로 저장할 거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이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제가 편집 작업을 했었거든요. 요거 부분을 지우고 3번을 가지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제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하는 오전 11시 11분 이시면서요. 현재 12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풀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요 데이터의 복합 문제인데요. 다 보진 않을 겁니다. 다 보진 않을 거고 여기서 3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지 않을게요. 2번은 하지 않고 3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요 3번에 대해서는 0 이하를 모두 규칙값으로 처리한 후 진행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많은 표본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민이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요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요걸 한꺼번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평균의 의미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1번에 한정하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불러누르고 여기서만 처리하고 다시 2번부터는 원상 복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SPSS 열어보고 진행할게요. 자, SPSS 열고 있습니다. 평균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는 개념과 함께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려도 이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신 건지 제가 실제로도 몇 번 했는데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데이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드리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옵션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옵션에서 표 요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서는 한국어, 그 다음에 노켓 시스템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경우는 다시 끄시고 요걸로 다시 활성해 주시면 되고, 출력 결과는 이름과 설명, 값과 설명,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을 반드시 시험장에 가셔서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우선 요 자료가 아마 요 자료과 같은데요. 자료는 기본적으로 얘는 탭으로 되어 있고 구분자가 자료고 되어 있고 9999라 규칙값으로 지금 이상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불러드리도록 하죠. 자,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서 다음 누르신 다음에 구분자 이한 별이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변수명이 있으며, 자, 두 번째부터 불러드리게 됩니다. 빠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백이 반드시 이렇게 밀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공백은 반드시 해제하시고 탭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 그냥 마침 누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키보드에서 자, 키보드에서 반드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쪽에 밀린 자료가 없다고 보여주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반드시 아래쪽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입력된 자료라면 이건 무슨 뜻이다? 자료 자체가 잘못 탭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체를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 데이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우기를 반드시 해 주셔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칙치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최대값, 최소값을 할 건데 우선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9999 몇 개인가요? 아유 힘드네요. 잘 안 보여서 2개, 4개, 6개, 8개입니다. 우선 규칙값은 요 다음부터
이는 무조건 결집값 기본적으로 999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겠나 변수값에서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값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정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결집값에서는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산형이 아니라 우선은 9, 8개였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저도 맨날 까먹어요. 열을 카피 뜨신 다음에 복사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빠르게 합니다. 자, 본 강의는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분석에서 빈도 분석, 전체 분석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는 건 컨트롤 A 놓고요. 통계량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까지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결집값이 이미 다 빠졌네요. 그렇죠? 999가 제대로 다 빠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대값인 경우는 999가 제대로 설정됐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네요.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이건 넘어가시고 문제 3번만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면 0 이하값은 모두 결집값으로 해야 되는데 결집값을 0 이하기 때문에 최소값 0 이하값들을 모두 결집값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5693 이거는 18365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32951이네요. 36929 269였는데 가장 작은 값은 4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4000으로 할게요. 0부터 마이너스 4000까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99는 당연히 들어가 포함을 결집값으로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결집값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라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얘를 반드시 여기서 정렬을 요 같은 경우요. 정렬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 하든지 이거 하신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얘를 그냥 지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리면 바로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깨끗하게 지우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옵션을 놓고 여기서 정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바꾸죠. 자, 해당하는 부분 최소값이 일괄적으로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일일이 이걸 다 선택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4000이었네요. 또 까먹었어요. 이놈의 기억력.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마이너스 4000으로 하겠습니다. 4000. 근데 더 작게 해도 됩니다. 4000, 9999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0 이하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9999가 얘가 이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택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하한값은 마이너스 4000까지 하겠습니다. 보니까 더 넣을게요. 그냥. 그 다음에 0까지가 되겠죠. 0 이하 값이니까 여기까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얘를 카피, 복사,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면 해당 부분을 모두 결집값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분석합니다. 여기서 얘를 끄시고 다시 한번 분석합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붙여넣기 확인 누르시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0 이하 값들은 모두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죠. 자, 그러시면 해당하는 가장 많은 표본수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건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시 2009년부터 요건 끄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모든 것을 응답하는 경우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응답하면 모든 것을 계산하게끔 만들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내림차순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요게가 있다면 얘는 계산이 안 되게끔 요거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계산을 안 되게끔 할 거냐, 얘는 결집값이잖아요. 결집을 안 하게끔 평균을 구할 수 없게끔 만들 거냐. 두 번째로는 상관없다, 모든 것을 다 최소한 많은 것을 최대한 많은 표본수를 구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평균이 있는데 이거는 산식과 평균의 의미로 분리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것만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평균의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평균의 것은 우선 다 더해서 다 써면서 해서 n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산식이라고 하죠. 함수죠, 함수. MEAN과 다 x1이라고 할게요. x1, x2, x3을 더하고 얘를 n으로 나누는 평균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산식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산식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함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산식은 여기서 하나라도 겹치게 되면 얘는 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SPSS에서는. 자, 다시 뭐라고, 하나라도 겹치면 얘는 해당되는 부분이 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MEAN은 가장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산출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하는 값이 요것만 있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x2와 x3을 더하고 알아서 2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MEAN 평균이라고 요 함수가 될 거고, 얘는 산식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언제 쓰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중간고사, 수시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우리는 단 하나라도 응시를 못하면 무조건 F 처리를 하겠다. 그럴 경우는 모든 것을 응시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모든 것을 응답을 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라도 응답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라도 응답하더라도 평균을 구할 거냐, 아니면 모든 응답한 경우에만 평균을 구할 거냐에 따라서 산식이냐 함수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를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한국어 해석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많은 표본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하나라도 겹치게 있더라도 얘를 모든 것을 가장 많은 표본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MEAN을 구해야 되죠. 즉 다 겹치고 요것만 있더라도 얘를 그냥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왜 하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자료가 다 있지는 못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전체 더해서 전체 중에 그냥 MEAN을 통해서 실제로 자료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정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실제로 분석할 때,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자료가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만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가정할 경우는, 모두 응답한, 이게 아니죠. 모두 응답한 경우에만 분석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모두 더하는 거죠. 9, 10, 11, 12를 더해서 얘를 나누기 4로 나누어서는 산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식을 사용하셔야만 그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어 문제인지 통계 문제인지 잘 모를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출제 유형 중에서도 한국어 표현 능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도 출제 문제는 내지만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를 해석하는 능력들이 여러분들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가장 많은 표본수를 구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장 많은 표본수를 구하고 나온다기 때문에 MEAN이라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실제로 MEAN과 플러스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규칙치 처리는 다 됐고요. 제가 오름차순으로 바꾸고, 제가 다 하지는 종업원수,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변수 계산을 해야 되겠죠? 변수에서 변수 계산. 여기서 코딩 변경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코딩 변경 해보십시오. 하시면 제가 천하장사 소시지를 한 박스 사다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변수 계산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첫 번째, 제가 MEAN 에서 이걸로 결정을 할 거고요. 숫자 표현식은 MEAN으로 표현하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종업원수니까 당연히 2라고 시작하고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컴마, 그 다음에 컴마 11, 컴마 12까지가 될 것입니다. 가로 반드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는 계속 해보죠.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EAN 변수명이 세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EAN 그래서 여기서 S로만 고치시면 되겠죠. S로만 고치시면 해당 부분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변환해서 변수 계산. 이번에 세이지가 아니라 코스로 넣을 거고요. 이번에는 코스가 C이기 때문에 C라고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고치셔도 큰 문제 없이 하고 클릭을 해서도 재설정 놓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재설정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OP 하겠습니다. OP. 자, 제가 5라고 넣겠습니다. 5로 넣겠습니다. 확인 눌러볼 거고요. 이번에는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산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번에 뭐라고? 이번에는 산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모두 응답한 것들만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변환해서 변수 계산. 자, 재설정 누를 거고요. 이번에는 플러스로 구해볼게요. 플러스라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종업원수인 EM으로 넣을 거고요. 자, 더해봅니다. 더하기 마지막으로 12 그 다음에 나누기 4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라도 겹치게 되면 이 값은 산출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변수에서 변수 계산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세이지가 될 거예요. 아마 세이지였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가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가 되겠네요. 저니까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거지.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초기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제 면제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변수 계산해서 OP 진행하겠습니다. OP인가요? 5네요. 그냥 5라고 넣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최종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결과치를 보시면 여기 결과치만 잠깐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내림차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변환을 해버리면 요 같은 경우는 얘는 최소한 얘 같은 경우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값이 이렇게 산출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FT 자체가 모두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결측값이기 때문일 겁니다. 요거 모두 결측값이기 때문에 얘가 결측값으로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하나라도 응답하면 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 같은 경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하나라도 결측이면 다시 요 값이 하나라도 결측이면 값이 산출되지 않는 것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를 빈도 분석 통해서 결과치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셨던 분의 요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를 보시게 되면 아마 MEAN이 아닌 플러스에서 그 결과치로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서 기술 통계랑 빈도 분석을 통해서 재설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모두 누르고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4분의 수까지만 넣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경우를 보시면 아마 여기 경우와 플러스의 경우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476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476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요 결과치가 476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679 579, 576 이렇게 나타났으면 기본적으로 맨 밑에 건 제대로 삭제를 하신 건데 이거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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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으로 나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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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큰 결과치가 나오죠. 다시 한번 표본수가 이게 가장 많은 표본수를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는 가장 많은 표본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MEAN이라는 것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와 요 값이 같다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만약에 다르다면 이거를 시험 문제에 보기, 즉 질문 문항을 잘 보시면서 이게 과연 해서 정답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혹은 최소한 하나라도 응답하면 평균을 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응답하게끔 만들 거냐, 계산할 거냐를 문제 지문을 반드시 보시면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시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셋 특성 그래서 성식값 숫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놓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놓으시고 이 결과치로 살펴보시는데 이 n수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n수와 결집값 같은 경우는 이미 이산형이기 때문에 1060만 적으셔도 상관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반드시 다 적으시는 게 좋고 최소값인 1로 적으셔도 되고 1.000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는 n수 빼고는 모두 그냥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다 작성하시는 게 더 좋은 오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민과 그다음에 해당되는 민과 플러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